안녕하세요. 내 집을 찾는데 힘이 되어주는 내 집 찾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 위치한 광명 2할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아파트도 이제 분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네이밍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한 시점에는 분양가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분양가도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광명은 경기도이긴 하지만 서울시랑 완전히 붙어있는 동네에 대규모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려 3,340여 세대가 새로 지어진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조합원이 2,400여 세대 갖고 있고 일반 분양은 700여 세대 그리고 나머지 170여 세대가 임대로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은 700여 세대인데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3,300세대면은 규모가 큰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건설사가 어딘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 건설사도 현대, 대우, 롯데 우리가 다 알 법한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3,300여 세대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파트 동수만 26개예요. 집의 크기는 36, 59, 84, 102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온다 해요. 물론 같은 평수여도 구조가 다른 집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일반 분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84제곱미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36제곱미터 그리고 102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는 일반 분양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대는 모든 세대가 다 36제곱미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분양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이전에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도 여기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집들은 다 철거가 됐어요. 공사 구역도 제대로 벽을 쳐놨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직접 가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옆에는 이제 퇴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말씀드린 2할 구역이랑 그쪽은 뭐 붙어 있지만 재개발 계획이 좀 달라요. 물론 여기 옆 동네도 1할 구역이죠. 이쪽도 이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2할 구역보다 더 늦게 개발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짓는 속도 생각하면은 한 몇 년 후면 광명 1동 이쪽은 아예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위치를 볼게요. 이번에 2할 구역은 광명동에 위치를 해요. 광명 1동에서 광명 7동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명 1동 쪽에 해당하는 동네예요. 그 말은 서울하고 완전히 붙어 있어서 아파트에서도 서울시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 뭐 안녕히 가십시오 경기도입니다. 뭐 어서 오십시오 서울시입니다. 뭐 이런 편말 몇 번 봤거든요. 그 행정구역은 확실하게 나눠져 있지만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는 서울의 금천구와 구로구랑 접해 있는데요. 광명동은 구로구 개봉동이랑 붙어 있어요. 같은 광명시여도 인접해 있는 구에 따라서 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그 점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어지는 곳 주변 가면은 주변 동네도 다 퇴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가 길이 좁거든요. 왕복 2차로니까. 여기에 이게 대형 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언덕은 좀 있어요. 26개동 워낙 대단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동의 위치에 따라서 언덕이 있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이제 언덕이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로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아래로 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언덕처럼 못 느끼고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든가 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3년 입주를 목표로 두고 있는 현대식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언덕 쪽에 아파트를 받는다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을 한번 볼게요. 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조 자체는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안양천 따라서 가는 길이 뭐가 있어요? 서부간선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안양천로도 서부간선도로에 비하면 신호는 있지만 그래도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엄청나게 막히죠. 여기는
뭐 확장을 한다 그래도 성향이 어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도로예요. 저도 이 도로 정말 밤 시간대 아니면 웬만하면 이용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만큼 차도 많고 물론 개인적으로 막힌 곳에 서 있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긴 합니다. 차라리 막혀도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저는 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좀 있고요. 광명 2할구역 앞에 서울에서 메인 도로는 경인로예요. 예, 경인로 말 그대로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그런 도로죠. 제일 막히기로 유명한 고척 스카이돔 쪽이랑 접해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입장에 걱정이 드는 게 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닐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경인로를 이용하면은 서쪽으로는 부천, 인천 쪽으로 가고 서울 방향으로는 영등포, 여의도 뭐 이런 데까지도 가니까 이게 교통량이 딱 봐도 안 많을 수가 없겠죠. 서울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수월한데 이게 다 막히기로 유명한 도로라서 구조는 잘 돼 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안 돼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꾸준히 도로 확장에 대한 그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의 여지는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명 쪽으로는 새로운 도로 계획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평택 파주간 고속도로죠.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고 이 광명시 쪽만 이어지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예, 이거 이어지면은 그래도 이 서울 서북부, 그다음 서남부 쪽 가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도 뭐 남쪽으로는 이용하기 불편하진 않아요. 광명시 안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도로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인근에 강남 순환도로도 있는 것 같은데 강남 순환도로는 어때요? 예, 금천구 쪽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록으로 연결되는 이 2할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를 많이 경유해서 가야 돼요. 예, 강남 순환도로 이용하면은 뭐 강남 빨리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도로 거쳐야 될 곳이 꽤 있다는 거 아니면 서부간선도로나 예,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동네 앞 도로는 왕복 2차로예요. 폭이 좁죠. 그런데 여기 도로도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물론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살았지만 1할구역, 2할구역 다 만들어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 왕복 2차로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동네도 있어요. 확장 안 되면은 이 앞에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대중교통을 볼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지하철 있죠? 예, 지하철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뭐 버스 타고 가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좀 큰 길하고 붙어 있는 쪽의 아파트들은 그냥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데 크게 문제 없어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저도 한 그 정도는 다 걷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요. 안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지 않을까. 지하철역 접근성은 좋다. 조금 멀게 느껴지는 동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호선만 이용하기 수월한 건 아니에요. 1호선도 비교적 이용하기가 수월한데요. 개봉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개봉역에는 급행열차도 정차하기 때문에 특히 인천 방향은 더 신속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서울 방향으로는 급행열차가 큰 의미가 없어지긴 합니다. 제가 그랬죠. 광명은 동네에 따라서 생활구역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신안산선 호재라든가 KTX 광명역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명역은 안양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 2할 구역에서는 생각보다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같은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한 20-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 광명 사거리 쪽과 광명역을 이어주는 교통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아파트의 특징이라면은 목감천도 있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안양천도 있고 두 개의 하천이 흐르죠. 한강이 부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강 조망권 뭐 이런 거를 제일 이제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데 왜냐면 가격이 저는 어느 정도 그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광명시는 이제 한강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주변에 하천 이렇게 두 개가 흐른다는 거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가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좀 많이 들렸어요. 생각보다 김포공항이 별로 멀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보다는 확실히 낮게 떠요. 이게 착륙을 준비하는 거겠죠.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 김포공항이 뭐 밤에는 비행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공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소리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명은 서울생활권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서울 택시를 타도 광명시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거의 이웃 동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02를 써요. 031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하기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7호선 이용하면은 강남 뭐 논현역 일대까지는 한 30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점이 광명 2할구역에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 2할구역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